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선거방송 뉴스입니다. 올해부터 선거권 연령이 18세로 확대되면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만 18세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었죠. 이에 청소년에 대한 정치 교육에 대한 관심도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17일 청소년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는 소식입니다. 올해부터 우리나라 선거권 연령이 18세로 확대되면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국내 선거인 명부 기준으로 10대 유권자는 115만여 명, 전체의 2.6%를 차지했습니다. 기존에 선거권이 부여되었던 10대 외에 교복 입은 유권자가 생기면서 교육 현장에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는데요.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18세 선거참여지원단 TF팀을 구성하고 교복 입은 유권자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참여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했습니다. 특히 생애 처음으로 투표하는 18세 새내기 유권자들을 위한 투표 참여의 의미, 선거 절차와 방법 등을 알려주는 선거 관련 교육 교재를 제작해 배포하며 18세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7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청소년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연수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사회과교육학회, 진선미 의원실에서 공동 개최하는 이번 포럼은 문은영 선거연수원 전임교수, 이창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설규주 경인교대 사회과교육과 교수, 손동빈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장학관 등이 참여하여 청소년 정치교육 및 정치참여 현황, 18세 선거권 확대 이후 청소년 정치교육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하는데요. 앞으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세 유권자에게 선거권이 주어짐에 따라 지속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학생의 선거권 행사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고 체계적인 민주시민 교육을 실시하겠다며 청소년 정책 포럼에도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정당이나 중앙당 후원회, 정책연구소 등의 회계 책임자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 보고를 법이 정하는 기한까지 해야 합니다. 중앙당 후원회, 국회의원 후원회 등은 오는 7월 31일까지 2020년도 상반기 회계 보고를 해야 하는데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정당의 중앙당 후원회와 2020년 6월 30일 이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국회의원 후원회는 오는 7월 31일까지 2020년도 상반기 회계보고를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야 합니다. 회계보고 대상 기간은 중앙당 후원회는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고 국회의원 후원회는 후원회 등록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후원회가 회계보고를 할 때에는 후원회의 재산명세서, 수입지출 총괄표, 과목별 수입부 지출부, 과목별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 후원금 기부자 명단, 정치자금 수입지출 예금통장 사본, 자체 감사기관 감사의견서, 대의기관의 심사의결서 사본, 자녀재산 인계 인수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중앙당 후원회는 연간 50억 원, 국회의원 후원회는 연간 1억 5천만 원을 모금할 수 있는데요. 다만 임기 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2020년도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중앙당 후원회 및 지역구의 후보자로 등록한 국회의원 후원회는 연간 모금 기부 한도액의 2배까지 모금 기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와 임기 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학생이나 주재원 등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5일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재외선거가 실시됐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대유행하는 상황에서도 재외선거를 무사히 치러냈다는 평가입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6일까지 세계 각국에서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도 철저한 사전 준비와 흠없는 관리를 통해 중앙선관위의 관리 역량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전환점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는 코로나19로 인해 91개 공관에서 사무가 중지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총 85개 공관, 91개 투표소에서 재외투표 유권자 17만 1,959명 중 4만 858명의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의 공정하고 정확한 관리를 위해 재외선거 관리 기반 조기 구축, 재외선거 참여 홍보 강화, 위법 행위 예방 안내 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먼저 재외선거 관리 기반 구축을 위해 외교부, 대법원, 우정사업본부 등 9개 기관이 참여한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여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재외선거관 파견 및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 운영, 모의 재외선거 실시, 재외선거 상황실 설치, 공관 재외선거 담당자의 교육 등을 실시하여 국가별 공간별로 다양한 재외선거 환경에 적합한 관리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재외선거 관리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라 국가 및 도시 간 이동 제한, 통행 금지 등 엄격한 방역 조치가 시행되면서 재외선거를 위한 선거 관리 여건이 변화했는데요.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외교부, 재외공관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하에 재외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재외투표 실시를 위해 노력했고 재외선거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공간에 대해서는 재외선거 사무 중지를 결정했습니다. 재외투표소 운영이 가능한 공간에 대해서는 투표소 방역대책, 재외투표 회송 방법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코로나19 관련 재외선거 관리대책 등을 마련하고 2012년 재외선거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주 피지대사관 등 18개 재외공간에서 공관 개표도 실시했습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투표 참여 편의 확대 요구 등 계속하여 높아지고 있는 재외선거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각종 재외선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 사전 예방 활동 등에도 주력했는데요. 중앙선관위는 앞으로도 재외선거의 안정적 관리 및 재외국민 참여 확대, 공정성 확보 등 재외선거와 관련해 중점적으로 관리 대책을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지난 2018년부터 유권자와 정치인이 참여하는 소통과 화합의 축제,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는 10월 30일부터 3일간 열릴 2020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관과 단체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2020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에 참여할 기관과 단체를 모집 중입니다. 오는 10월 30일부터 3일간 경기도 수원시 선거연수원 일대에서 개최하는 2020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은 민주주의, 주권, 선거정치, 정당발전, 정책선거, 시민교육, 통일선거 등을 주제로 유권자 중심의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축제의 장인데요. 정책소통, 학술토론, 경연대회, 전시체험, 문화공연 등 모두 5개 분야로 나눠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선거연수원은 현재까지 정책소통, 학술토론, 경연대회에 각각 1개의 단체가, 전시체험 분야에 2개의 단체가 참여를 신청했다면서 2020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에 참여를 원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오는 8월 31일까지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 및 선거연수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받아 이메일로 송부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민주주의의 발전 및 성숙한 선거정치 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정당, 유권자 단체, 학회 등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과 단체라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선정된 기관과 단체에는 9월 11일까지 문자로 개별 통보하고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 홈페이지, 선거연수원 홈페이지에도 발표합니다.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용지를 무단으로 유출한 사건이 있었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건을 투표용지 탈취 행위로 규정하고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이 투표용지를 유출한 개표 참관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때 개표장에 있던 투표용지를 무단으로 가지고 나온 개표 참관인 A씨가 구속됐습니다. 지난 6일 의정부지법은 투표용지를 외부로 유출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는데요. A씨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경기도 구리체육관 개표장에서 잔여 투표용지 6장을 허가 없이 반출해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반출된 투표용지를 보유한 것과 관련해 지난 5월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민경욱 전 의원에게 투표용지를 건넨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과 야간방실 침입절도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번에는 이것이 궁금하다입니다.
오늘은 선거일에 대해서 정수연 리포터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오늘 이것이 궁금하다의 주제는 선거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 의원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 장선거는 보통 수요일에 실시합니다. 왜 수요일에만 공직선거를 실시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선거일을 어떻게 정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선거일을 정하는 방법은 선거일을 공구권자에게 일임하는 공고주의와 법률로 정하는 법정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재헌국회부터 공고주의에 의하여 선거일을 정하였으나 선거일의 지정 문제로 각 정당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1994년 통합선거법인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방지법을 제정하면서 선거일 법정주의를 택해 공직선거법으로 선거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과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먼저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대통령 선거는 그 임기 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국회의원 선거는 그 임기 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 선거는 그 임기 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20대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일은 2020년 5월 29일이었습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일 전 50일은 4월 9일이고 4월 9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인 4월 15일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되는 겁니다. 어떠세요? 선거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아시겠죠? 그렇다면 법률에 의한 선거일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 전일이나 그 다음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그 다음 주의 수요일로 선거일을 정하는데요. 이는 유권자들이 더 많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기 위해 마련된 방안입니다. 흔히 재보궐선거에는 화창한 날씨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 보궐선거 재선거와 지방의회 의원의 증원선거는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합니다. 만약 선거일 전 30일 후에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그 다음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에 실시합니다. 그렇다면 지난 대통령 선거일은 어떻게 정해졌을까요? 대통령의 권리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고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선거일 전 50일까지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대통령 선거의 선거일은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한 날짜에 실시되었죠.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폐지, 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폐지, 분할 또는 합병에 관한 법률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의 기간 중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날을 선거일로 하는데요. 이 경우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선거일을 공고해야 합니다. 선거의 일부 무효로 인한 재선거는 그 확정 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는데 이때도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선거일을 정하여 공고해야 합니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선거를 연기하는데요. 이때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 선거는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그 선거일을 정하여 공고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부 투표구에서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때와 투표함의 분실, 멸실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투표구에 재투표를 실시하는데요. 투표일은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정하여 공고합니다. 이제 선거일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아셨죠? 선거일은 대통령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 정해진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이것이 궁금하다였습니다.
3, 2, 1.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면서 정부는 생활 속 방역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음식점 생활 방역을 안내했습니다. 음식점에 들어가서는 먼저 손부터 씻거나 소독을 하고 식사 전후에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고 식사를 할 때에는 가급적 대화를 자제하라고 권고했는데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생활 속 방역 수칙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국 선거방송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